유행어가 탄생할 정도잖아요. 네, 네. 준아, 준아. 애정에 타이르는 톤으로 준아 거기서 그렇게 하면 되겠니? 준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이제 유행어처럼 돼서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좀 약간 이래도 되나 싶은 느낌이기는 해요. 지금 요즘에는. 저는 세 분 노실 때 약간 좀 3m 정도 빠져 있어요. 왜냐면 거기 어울렸다가 그 세 분의 기운에 제가 진이 빠져서 탈진할 수도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약간 제가 작품을 찍으면서 이렇게 제 작품이 궁금해져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이 작품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했지만. 네, 안녕하세요. 저 블랙독 고하늘 역의 서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학부장 10년차 베테랑 입시꾼 박성순 역할을 맡은 라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력 하나면 유리천장 따위 뚫어버릴 수 있다는 절대적인 이상주의자 도현우 역을 맡은 하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7년차 그 진학부이자 생물 선생님 그 배명수 역을 맡은 이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저기 미팅하러 가서 감독님이 보자고 하신다고 그 쭈삣쭈삣 갔어요. 네. 갔다가 그냥 대면대면하게 얘기하다가 저도 대본을 자세히는 못 보고 그 얘기를 하다가 뭐 대면대면 하길래 그냥 뭐 아님 말고 이렇게 집에 왔는데 왔다가 다시 한번 보자고 연락이 와서 그때 이제 정독을 해서 읽었는데 그때 완전 제가 마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상황 안에 완전 빠지게 돼서 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준비도 해서 가고 만나서 감독님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이 이야기가 너무 디테일했는데 감독님이랑 한 2시간 수다 떨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 디테일한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 되게 디테일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기회가 주어졌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요. 감독님과 전에 단막극 작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작업 과정이 너무나 행복했고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감독님께서 좋은 역할을 저에게 추천을 해주셔서 저희 회사에서도 뭐 굉장히 좋은 작품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 해줄 테니 잘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서 작품을 임할 수 있게 됐고요. 작품 촬영 들어가기 한 3개월 전부터 이제 뭐 사무실에 감독님 사무실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찾아뵈면서 작품이나 캐릭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있었던 상황에서 그런 시간을 갖게 되니까 좀 더 작품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되게 행복해져서 빨리 촬영이 기다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처음 이제 제의를 받았을 때 네. 왜 나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작품이 사실 조금 무겁기도 하고 뭐 기존에 제가 많이 해왔던 역할이랑 또 차별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역할이요라고 아마 반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을 만나러 갔을 때 왜 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독님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저는 약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도전적인 작품이고요. 이 작품의 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독님을 믿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감독님이 너무 섬세하세요. 네. 섬섬옥수 너무 섬세하시고 디테일이 아주 깊으셔서 또 그에 걸맞는 작품을 써주셔 작가님도 마찬가지고 그 디테일들이 너무 많이 살아있어서 오히려 촬영할 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뭔가 고민이나 이런 거 없이 보여지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게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독특한 장르의 직업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학원물인데 학생들이 나오지 않고 네. 그리고 학원물인데 학원물 같지 않고 직원물이고 학원물을 표방하고 있는 직원물이고 그죠? 그래서 안 해본 톤의 드라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감독님을 만나서 저도 뭐 몇 주에 한 번 이제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느낌의 연기를 해보고 싶다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장르를 만났으니 그런 걸 해봐도 되겠냐고. 저는 그거 하나만 해도 성공인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좀 약간 지금 이래도 되나 싶은 느낌이기는 해요. 지금 요즘에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약간 혼돈이 오는 시기예요. 오히려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네 지금쯤 괜찮나요, 감독님? 네, 첫인상은 네 좋아하는 톤의 직업물을 만나서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하준 씨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유행어가 탄생할 정도잖아요. 네, 네. 다 함께 외쳐볼까요? 준아, 준아.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생기게 된 건지. 준 씨가 뭐 사고 뭉치인가요? 아니요, 사고 뭉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제가 막내다 보니까 근데 아. 저희가 촬영 외에도 단합 겸 뭐 같이 캠핑을 간다던가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아무래도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우리 부장님께서 이제 좀 애정에 타이르는 톤으로 준아 거기서 그렇게 하면 되겠니? 준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이제 유행어처럼 돼서 뭔가 네 그렇게 됐는데 그게 결국에는 애정이라 저는 그럼요. 뭐 네 그렇게 뭐 사실 노는 거잖아요. 그런 네. 게 분위기를 띄우는 거라서 뭐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저는 너무나 감사하죠. 살짝 부럽더라고요. 예, 너무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그런. 네. 예. 그렇게 생각했구나. 애정이라고 생각했군요. 예. 다행이다. 예, 서로 편할 대로 생각하는 게 예, 네. 가장 좋지요. 강하게 크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네. 저는 세 분 노실 때 약간 좀 3m 정도 빠져 있어요. 아. 저도 이제 쉽게 진이 잘 빠지는 타입이라. 그래요? 분위기 메이커 아니세요? 우리 배명수 선생님 자체가 분위기 메이커라. 극 중에선 그런데 아. 일상에서는 저는 약간 좀 떨어져 있어요. 왜냐면 거기 어울렸다가 그 세 분의 기운에 제가 진이 빠져서 탈진할 수도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약간 녹초가 될 수도 있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관망하고 관조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네 분의 역할이 아주 뚜렷하게 나뉘어져 있네요. 이게 사실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요. 저는 크게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질감이 없는 게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뭐 그렇게 크게 말썽을 부리지 않는 성적이 그닥 높지 않은데 모범적인 애 있잖아요. 예. 그런 타입인데다가 저희 어머니가 또 중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질감 없이 받아들였고 대본을 보고 작업을 하면서 좀 변화됐다라기보다 오히려 더 구체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결국에는 사회인이고 네. 직장인이고 인간이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머님이 선생님이시기에 좀 이번 작품을 하면서 도움된 부분도 굉장히 많으셨겠네요. 근데 이제 집에서 대화가 별로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을 잘 걸지 않아서 그렇군요. 근데 그거 각자 알아서 제가 또 아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네. 현진 씨의 어머님도 예, 선생님이세요. 저희 들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셔가지고 네. 아무래도 또 고등학교와는 또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네. 답변 들어볼까요? 저희 어머니는 선생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럴 수 있죠. 네네네. 우리 서현진 씨가 그럼 답변 자연스럽게 해주시겠습니까? 선생님에 대한 인식 변화가 좀 있었나요? 네, 물론 선생님도 사람이고 그와 같은 느낌도 저도 받았지만 창훈이 오빠와 같은 느낌도 받았지만 저는 또 다른 느낌을 받았던 게
요즘 선생님은 옛날에 우리가 스승이라고 그쵸. 불리는 선생님보다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의 느낌이 가벼워진 게 사실이잖아요. 더 이상 아이들이 뭐 스승이라고 이렇게 떠받들거나 이렇게 높이는 느낌은 아닌데 존경하는 느낌은 아닌데 선생님들 자체는 아직도 선생님이란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정교사, 기간제 교사에 국한하지 않고 왜냐하면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선생님이 되기 때문에 이 직업은 되고 싶어서 되는 직업이잖아요. 어떤 꿈이 없이 되는 직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아이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직업을 대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또 이 직업을 숭고하게 대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점이 조금 놀라웠어요. 네. 선생님분들 많은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선생님과 함께 제작사 쪽에 소개시켜 주신 선생님과 함께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좀 일과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업무량이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만 잘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수업 외 학교 모든 행정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서 업무량이 뭐 방학하면 뭐 쉬시는 게 아니라 방학 중에서도 업무가 많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내가 학생 시절에 봤던 교탁 위에 서 계셨던 그런 상징적인 선생님과는 좀 다른 그냥 직업 속에 생활 속에 살아가시는 선생님이시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생들이랑 좀 같이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이대와 전혀 상관없이 좀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니 좀 순수함 같은 에너지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표현하는 방법은 뭐 까칠하다가 다정한 뭐 그런 표현도 하시지만 그 안에는 항상 그래도 아이들에 대한 어떤 시선과 생각과 마음이 향해 있다는 게 가장 크게 감명받았던 것들인 것 같습니다. 네. 졸업한 지가 한 20여 년 넘어가지고 예, 그리고 굳이 말씀을 또 해주시면 예. 제가 정말 뭐 고등학교 시절에 다녔을 때 선생님이라는 것과 제가 지금 드라마로 대하는 선생님은 정말 뭐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느끼는 선생님이란 직업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아니면 도덕적인 아주 잣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세게 박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더 그런 책임감들을 더 심하게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이 작품을 하면서 그들의 생활 내면들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아까 현진 씨 말대로 어떤 사명감이나 그런 소명의식이 없다면 정말 견디기 힘든 직업이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만들면서 선생님이 뭐 이런 얘기 해도 돼? 아니 뭐 선생님이 이런 행동 해도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그 직업 이름 자체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이렇게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조심스러워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정말 솔직하게 풀어낸 게 블랙독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건드리기 힘든 지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부드럽게 풀어내지 않았나.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보실 수 있도록 많이 바리에이션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실 때 크게 불편하지 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이 작품은 저는 제가 작품을 찍으면서 이렇게 제 작품이 궁금해져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작품을 찍으면서 진짜 감독님한테 계속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말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전 한 번도 첫방 나오기 전까지 감독님들한테 괜찮냐고 물어본 적 없거든요. 왜냐면 뭐랄까 예상이 내가 한 거에 대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작품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했지만 그리고 내가 한 거 반, 감독님이 한 거 반 이런 느낌인 거예요. 감독님한테 많이 의지를 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시청률의 부담이라기보다는 작품의 완성도가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조금 이기적인 생각인가 봐요. 개인적인 만족도가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청률도 잘 나오면 좋죠. 당연히 그거는 많은 분이 공감해 주시면 좋은 거지만 보시는 분들에게 매니아적으로라도 호응받을 수 있는 드라마여도 저는 충분히 만족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드라마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칭찬받고 싶은 드라마예요. 그리고 저는 같이 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 연기자분들이 정말 너무 좋거든요. 네. 너무 좋은 연기자분들이세요. 저는 이게 다른 제가 그간 했던 드라마에서 제가 썼던 텐션이 8, 90이라면 지금 쓰고 있는 텐션은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다른 연기자분들도 그 정도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가 어떤 게 나올지 너무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그 감독님의 디렉션인가요? 네. 오. 뭘 조금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저희 교무실에 불려간다고 하거든요. 자꾸 오세요. 잠깐만 저 좀 보시자고. 감독님께 찾아뵙는 것이 네네네. 교무실 불려간다. 교무실에 불려가서 자꾸 하지 말라고. 작품에 딱 뭘, 맞는 뭘 하려고 조금만 힘을 줬다 싶으면 하지 말라고. 아, 하지 말라고. 와, 그래서 궁금하네요, 정말. 네, 시청률의 부담은 있지만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요. 아무래도 이 로맨틱 코미디의 장인, 로코 퀸이라는 수식어가 우리 서현진 씨 하면 딱 생각이 나는데 이번 블랙독에서의 고하늘 선생님은 어쨌든 로코로서의 매력보다는 좀 네. 다른 매력이 좀 돋보일 것 같아서 대중들이 좀 낯설게 여기진 않을지 하는. 예. 그래서 자신 있게 단발과 주눅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매력을 주눅미를 준비했습니다. 아, 주눅 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정말 주눅미를 아주 강렬하게 준비했어요. 진학부장 선생님 앞에서 주로. 모든 사람에게 주눅이 들어있어요. 아, 사회초년생으로서 또 네. 어쩔 수 없이. 네. 예, 진짜 머리가 싹둑 잘려 있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아, 네. 네. 뭔가 처음 사회 초년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할 수 있는 게 머리 자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나이도 좀 들었고 그래서 머리라도 잘라봐야겠다 해서 잘라봤습니다. 아, 일단은 선생님 역할을 준비에 대해서는 기간제 선생님 분들을 몇 분 만나 뵈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고하늘 역에 대한 준비에 관해서는 고하늘은 트라우마가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에 정면으로 맞서는 인물이어서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리고 얼만큼 접근할 것이냐를 제일 중점으로 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이라이트에 생각보다 그 사고 장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 트라우마를 딛고 선생님이 되는 친구여서 그 트라우마에 대한 시퀀스를 준비를 가장 많이 섬세하게 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두 인물 같은 경우는 뭐 몸으로 자꾸 표현을 해야 되는 인물이라서 뭐 신체 훈련 같은 걸 많이 했던 거에 비해서 이번 도윤우라는 인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개월 전부터 이제 감독님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만나서 대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많은 선생님들 인터뷰와 그다음에 교육 방송을 제가 나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 방송들을 보면서 선생님별로 어떤 뭐 화법을 쓰시는지, 그다음에 어떤 제스처를 쓰시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유심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특이한 건 선생님별로 과목별로 좀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달랐던 것들이 좀 재밌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는
작품 연기를 준비하는 거는 늘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이 어렵지만 너무나 또 행복한 작업이니까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정말 행복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현우 선생님은 뭐 말투나 이런 특이 사항이 좀 있을까요? 도현우 선생님 특유의 말은 뭐 일단은 수업할 때와 예. 수업하지 않을 때 말투가 좀 다른데요. 수업하지 않을 때 평상시에는 좀 까칠한데 다정한 스타일의 말투를 좀 쓰는 것 같아요. 되게 약간- 차갑지만 알고 보면 정 있는 좀 그런 스타일의 말을 쓰는 요즘 거죠. 말로 약간 츤데레. 그렇죠. 근데 전 국어 교사니까 이제 그런 표현보다는 좀 이제 죄송합니다. 까칠한데나 다정하다는 정도로 김첨지스러운 예. 뭐 좀 그런 게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기대되네요. 우리 네. 하준 씨. 김천지 도현우입니다. 예. 10년 베테랑인 저도 아, 예. 지금 교육도 이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저희 방송 될 때쯤 되면 내년에 또 입시되고 또 바뀔 수도 바뀌어요. 있어요. 맞습니다. 바뀔 수도 있지만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예, 예. 저희가 감사합니다. 입시 네. 그리고 있는데요. 예. 보면 뭐 아까 스카이캐슬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제 철저히 어떤 사교육에 의존한 어떤 그렇죠. 폐해라고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드라마틱한 이런 이야기들을 다뤘다면 그러니까 저희는 뭐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리얼리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라는 곳에서 공교육 저희 이건 사립학교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 공교육이 어떻게 입시를 준비하고 또 어떤 태도로 그 입시를 대하는가. 네. 그러니까 저는 입시 전담 진학부장이니까 예. 사실은 정말 별짓을 다 하거든요. 네,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해서 정말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어쨌든 선생님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좀 더 올바르고 좋은 곳으로 가게 하려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인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자신을 다 내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입시를 앞둔 부모님들이 보셔도 많은 팁을 진짜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디테일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어떤 저희가 뭐 30%의 텐션을 가지고 연기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뭔가 드라마이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오버 액션이나 오버스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현실감이 많이 묻어 있는 그런 드라마여서 정말 다큐멘터리 보듯이 예. 보셔도 내셔널 지오그래피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다큐멘터리를 보듯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저희 캐스팅된 배우분들 모두 어쩜 그렇게 감독님도 얘기하셨지만 선생님 같은 거예요. 정말 학교 다닐 때 저런 선생님이 있었는데 뭐 이런 정말요. 느낌들이 많이 묻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사실은 감독님이 처음에 다 노메이크업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선생님도 메이크업은 하시지 않아요? 남자분들은 거의 안 해요. 아, 네네. 네, 거의 안 하시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거의 기본 집에서 하고 온 듯한 그런 메이크업 오늘과는 좀 다르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까지 사실은 감독님이 요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러니까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틱보다는 리얼리티가 많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많이 괴롭혀요. 집에 있으면 나오라 그러고, 뭐 집중하고 있으면 하지 말라 그러고, 나랑 놀자 그러고, 같이 놀아달라고 늘 떼를 쓰거든요. 예. 특히 뭐 현진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순이인데 저 멱살 잡고 나와서 놀러 가요. 네, 바람 좀 쐬라고. 어디로 바람 쐬러 주로 다니셨나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요. 그리고 여기 할아버지 한 분 계시고, 예. 네, 이분은 그냥 불 때는 걸 그렇게 아궁이 불 때는 걸 좋아하시고, 이분은 뜨개질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 네, 다들, 그리고 어머. 저분은 계속 술을 드세요. 근데
이렇게 모여 있으면 각자 캐릭이 정말 네. 분명하네요. 정말 다양하고요. 근데 그 비결이랄 것까지는 없고 사실은 너무 좋아해요. 제가 다 좋아하는 배우들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징징거리는 거죠. 놀아달라고. 왜냐면 적어도 그냥 이 작품을 할 때만이라도 우리끼리 안 그러면 사실 따로 또 시간을 내서 만나고 이러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있을 때 아주 알맹이를 쏙 빼먹자 이런 네. 심정으로 네, 애들이 진을 쪽쪽 빼고 있습니다. 일단 기간제 교사분들을 저는 만나서 기간제 교사분들의 입장을 들어야 하는, 왜냐면 고하늘 캐릭터가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느꼈던 네네. 건데요. 같은 교사임에도 분명히 차별이 있고 하대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계급이 있고 그리고 정교사분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네. 그리고 이 얘기를 저희 엄마랑도 나눠봤거든요. 저희 엄마는 이제 정교사여셨으니까 네. 엄마도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뭐 우리가 뭐 다투거나 하진 않았지만 네네네. 당연하지만 하대할 것까지는 아니지 않아? 라는 얘기나 정말 고하늘이 돼서 이렇게 또 네, 이야기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드라마에 이런 부분 대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아직 우리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몰랐거든요. 기간제 교사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몰랐고 네. 그리고 그 교사들 사이에 그런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사실은 놀랬고 어떤 분들은 그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제 교사분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마음이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능력이 모자란 건 아니거든요. 아유, 그럼요. 네. 예.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네. 뭐 수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정말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선생님이라는 캐릭터 설명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다행스럽게도 수업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그게 이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아이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는 것. 네, 그것을 이 박성순이라는 인물은 하나의 그런 걸로 삼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뭐 덕후 그를 하냐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어요. 지금 데리고 나가기도 바빠가지고. 네. 근데 뭐 워낙 뭐 그런 거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걸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네. 두루 이제 잡식성으로 네, 골고루 두루두루 네, 좀 재밌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제 좀- 최신 아이돌 지금 머릿속에 입력된 다 하세요? 뭐 올해는 뭐 BTS 어. 이게 언급하면 안 되는데 뭐 예. 있지도 있지 있지도 있지. 어머머머. 트와이스 어머. 뭐 많죠. 근데 세상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그냥 보고 있어요. 조만간 음악 프로그램 MC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이 톤으로 솔 톤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여기서 애껴뒀던 텐션으로 기대됩니다.